오늘 정말 흥미로운 유럽 축구 두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주 탈탈 털어볼 텐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압박 축구의 정면 충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존을 건 아주 치밀한 전술 체스 게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프랑스 리그앙으로 가서 스트라스부르와 리옹 경기를 완벽하게 해부하고요. 그 다음엔 스페인 라리가로 넘어가서 셀타비고와 마요르카의 전술 대결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각 경기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결론까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 두 경기가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경기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서로 막 몰아붙이는 에너지 넘치는 난타전 같은 느낌이고요. 다른 한 경기는 정말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그야말로 생존을 건 체스 게임에 가깝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무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프랑스 리그앙입니다. 홈에서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지금 구단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미친 연승 행진의 리옹. 이 두 팀의 충돌, 전술적으로 파고들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일단 순위표부터 보시죠. 리옹 승점 45점으로 리그 3위. 아주 단단합니다. 특히 20실점밖에 안 한 저 수비력, 리그 최강 수준이죠. 근데 스트라스부르를 보세요. 7인데 이 팀은 완전 안방호랑이에요. 홈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 골은 단 7골만 해줬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절대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13. 이게 지금 리옹의 기세를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해주는 겁니다. 리그, 컵대회, 유로파 리그 다 합쳐서 13연승. 2006년에 세웠던 구단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이 14연승인데 이제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이거 기세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고 나갈 판입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트라스부르, 게리 오닐 감독 오고 나서 6경기 연속 2.5골 이상이 터지는 아주 화끈한 축구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선 이기질 못했어요. 문제는 수비죠. 2월에 한 리그 경기에서는 전부 전반 30분도 안 돼서 선제골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리옹은요? 그냥 벽입니다, 벽. 공식전 33경기에서 19번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최근 5경기에서는 딱 2골만 내줬어요. 질식 수비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승부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나옵니다. 바로 로스터 문제인데요. 스트라스부르는 최전방에서 싸워주던 타겟맨 에메아가 허벅지 부상으로 아웃입니다. 오닐 감독 전술의 시작점인데 타격이 정말 크죠. 물론 수비 리더인 두쿠레가 돌아온 건 다행이고요. 근데 리옹은 이건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브라질 신성 엔드릭이 징계에서 돌아오고 주전 레프트백 탈리아 피코까지 복귀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감독들 간의 지략 대결이 이 경기의 백미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게리 오닐 감독은 아주 공격적이에요. 풀백을 거의 윙어처럼 올려서 한쪽 측면을 박살내는 비대칭 공격을 즐겨 쓰죠. 근데 이게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공격이 막히는 순간 그 풀백에 있던 뒷공간은 그냥 고속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반면 리옹의 폰세카 감독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무리하게 달려들지 않아요. 대신 중앙에 촘촘하게 벽을 세워놓고 상대 실수를 유도한 다음에 공 뺐으면 그냥 수직으로 한 방에 찔러버리죠. 구조의 힘으로 축구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왼쪽 풀백 토마 델라인과 리옹의 오른쪽 윙어 엔드릭의 맞대결. 오닐 감독 전술의 핵인 델라인은 미친 듯이 올라가서 공격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델라인이 비워놓고 올라간 그 광활한 뒷공간은 징계 때문에 푹 쉬고 온 엔드릭의 동무대가 될 겁니다. 스트라스부르가 델라인의 공격력을 살리면서 엔드릭의 역습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이 경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전술 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13연승의 무시무시한 기세, 하지만 원정팀에게는 쉽지 않은 배당. 과연 데이터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예측과는 달리 데이터는 리옹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강한 건 맞아요. 하지만 최전방에서 버텨줄 에메아가 없다는 게 너무 풉니다. 반면에 리옹은 엔드릭과 탈리아 피코가 돌아오면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해졌죠. 스트라스부르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렸을 때 생기는 그 뒷공간을 엔드릭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리그 최강의 수비력을 갖춘 리옹이 경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숨 돌릴 틈 없습니다. 무대를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바로 옮겨보죠. 방금 봤던 불꽃 튀는 공격 축구와는 180도 다른
생존을 건 치밀한 체스 게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의 셀타비고와 마요르카입니다.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내려는 팀과 강등권에서 탈출하려는 팀의 맞대결. 이 경기는 첫 경기와는 다르게 아주 전략적이고 수비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위표를 보면 각 팀이 얼마나 절박한지 딱 보입니다. 셀타비고는 7위,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6위와 승점이 단 1점 차예요. 동기부여가 엄청나죠. 반면 마요르카는 18위, 강등권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매 경기가 결승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팀 아주 기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이상하게 홈에서 약했어요. 상대가 버스 세우는 축구를 하면 그걸 잘 못 뚫어서 리그에서 무승부를 제일 많이 한 팀이 됐죠. 그래도 다행히 최근 홈 4경기에서 3승을 하면서 좀 나아진 모습이고요. 진짜 문제는 마요르카입니다. 원정만 가면 그냥 다른 팀이 돼요. 원정 12경기에서 딱 1승,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심각한 원정 울렁증 수준이죠. 로스터 상황은 마요르카 쪽에 훨씬 더 뼈아픕니다. 셀타비고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소텔로가 빠지지만 그래도 대체할 선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요르카는 공격의 핵심 카드 중 하나인 아사노 타쿠마가 부상입니다. 마요르카의 주공격 루트가 롱볼인데 여기서 속도를 더해줄 선수가 없다는 건 역습의 날카로움이 그냥 무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상가상으로 발빠른 센터백 콤블라마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수비 쪽에도 큰 구멍이 생길 위기입니다. 감독들 스타일도 완전 정반대입니다. 셀타비고의 히랄데스 감독은 굉장히 정교한 축구를 하는 설계자 타입이에요. 공격할 때 3-2-5 포메이션으로 바꿔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그 좁은 공간,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반면 마요르카의 아라사테 감독은 힘과 압박으로 밀어붙이는 돌격대장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냥 최전방에 있는 무리치 머리 보고 뻥뻥 때리는 아주 직선적인 축구를 하죠. 그래서 이 경기의 그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셀타비고는 시스템적으로 마요르카의 가장 아픈 곳, 바로 그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도록 만들어진 팀이에요. 특히 원정만 오면 압박이 꼬이면서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가 텅 비어버리는 마요르카의 약점을 셀타비고의 정교한 공격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도려낼 것인가, 이 싸움이 경기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자, 모든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서 펼쳐지는 이 치열한 전술 체스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유럽 대항전을 향한 정교한 창과 강등을 피하려는 둔탁하지만 절박한 방패. 과연 어느 쪽의 의지가 더 강할까요? 최종 결론은 셀타비고의 승리입니다. 물론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술적인 상성에서 셀타비고가 마요르카를 거의 완벽하게 압도합니다.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그 허술한 수비 조직력,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문제는 히랄데스 감독의 정교한 공격 시스템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죠. 역습의 핵심인 아사노까지 빠진 마당에 무리치의 머리만 바라보는 단조로운 공격으로 셀타비고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경기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두 경기 모두 결국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전술 시스템, 즉 구조를 가진 팀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리옹의 단단한 수비 구조는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셀타비고의 정교한 공격 구조는 마요르카 수비의 균열을 파고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죠. 어쩌면 현대 축구는 이제 단순히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싸우는 걸 넘어서 상대보다 더 잘 짜인 시스템과 구조를 갖춘 팀이 이기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든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